자, 이제 복소수의 극좌표 형식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그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극좌표 형식은 어떠한 절대값과 그리고 그 내각 혹은 그 편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서 보시면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요 빗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 x 실수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y축 그리고 허수축이 되는 겁니다. 요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복소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극좌표 형식에서는 이 편각과 혹은 내각과 혹은 이렇게 그 빗변의 길이로서 어떠한 복소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복소수가 g는 x 플러스 iy라고 가정해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a와 b로 되어 있죠. 자, x와 y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것의 절대값.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으로 표현되죠. 이 절대값과 이 편각, 내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x와 y가 주어졌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편각은 이 탄젠트의 역함수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 탄젠트의 역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편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복소수의 극좌표 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극좌표 형식의 어떤 기호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1의 x의 y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어떤 세타 값으로 바뀌겠죠. 어떤 라디안 값이나 어떠한 그 각도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그냥 r로서 abstraction이 될 겁니다. 자, 아래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루트 3 플러스 i 실수분은 루트 3이 되는 거고 허수분은 1이 되는 것이죠. 루트 3과 1이 자, 이 부분은 자, 실수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허수부가 되는 겁니다. 허수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맨 처음 할 일은 자, 절대값을 구하는 것인데 절대값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루트 3이죠. 루트 3의 제곱이 되겠고 1의 제곱이고요. 그러면은 3 플러스 2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4가 되고 이것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루트 3과 1이 x와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는 지금 arg g고요. 내각이고요. 내각을 표현한 어떤 기호가 되겠고 탄젠트 마이너스 1에 자 루트 3의 1은 얼마죠? 이것이 60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2에 자 극좌표 형식을 표현한 심볼에 들어가고요. 60도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주어진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극좌표 형식에서 편각과 주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모든 복소수 g의 세타를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 편각을 표현하는 기호가 바로 요 argg죠. 그래서 어떠한 g가 있고 그것이 x 플러스 y의 i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 부분이 x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타를 자, g의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요 세타에다가 자, 360도를 한 바퀴 돌리면은 다시 말해서 라디안 기하로 이 파이를 우리가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파이가 바로 자, 이 복소수의 주기가 되는 것이고요. 복소수의 주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60도라고 가정을 하면 자, 보시면 어떠한 R의 60이나 또 R의 360을 더한 420도나 값은 똑같은 것이죠.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표현하면 그 G의 어떤 세타 값을 평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 복소수와 같을 겁니다. 이를테면 R에다가 420에 360을 더한 값이 또 얼마죠? 420에 360을 더한 값이면은 780이죠. 780 역시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주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소수 G의 평각 중에서 평각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만 제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 여기에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그리고 파이까지만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평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복소수의 주평각은 요 세타가 되는데, 요 세타는 자,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안에 있는 값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0이나 780은 주평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60이라면 주평각에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의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예제를 보시면, 자, 1-루트 3i의 편각과 주편각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아마도 1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루트 3이 자, 2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뭔가 하면은 만나는 복소수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G죠. G가 있고요. 이것이 1-루트 3의 i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 마이너스 60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0도를 우리가 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자, 얼마인가요? 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주평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편각으로 나타나면 어떻죠? 편각으로 나타나면 자, 요만큼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300도가 될 겁니다. 30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자, 3과 5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편각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편각은 3분의 5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주편각은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편각과 주편각의 차이를 아시겠죠? 편각은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또 우리가 360도, 그러니까 이 파이를 주기로 해서 계속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각의 범위를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로 제한한 것이 주편각이고요. 각각의 심볼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각은 그냥 소문자로 시작하는 A, ARG, G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편각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ARG, G가 되는 겁니다. 자, 편각과 주편각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복소수의 극좌표 형식, 극형식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만 풀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복수 평면이 있고요. 이거 1이고 또 이게 1이고 이 부분이 지금 i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G1 1 플러스 i입니다. 자,
요것이 얼마인가 하면 1이고 요것이 루트 2가 되겠죠. 아마도 요것이 45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 원래의 복소수 형태에서 절대값 g를 구하는 거죠. 절대값 g는, 자, 요 앞에 x 1의 제곱 플러스 i 앞에 있는 허수부의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것이 45도라는 것은 특수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루트 2의 45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든 일반각으로 표현하든 여러분께서 그것은 편리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x와 y를 알기 때문에 탄젠트의 역함수, 즉, 자, 탄젠트의 역함수를 통해서, 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그 복소수가 극좌표 형식으로 주어졌으면 복소수, 일반 복소수 형태로, 직각좌표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자, 어떠한 복소수 g가 있고요. 그것이 x 플러스 iy일 때 x는 어떻게 구했죠? 자, 코사인 세타였고요. 그리고 y는 사인 세타였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요 비편의 길이가 포함이 돼야겠죠. 이것이 절대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자, 6파이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자, r은 뭐죠? r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있고요. 그 다음은 코사인의 6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y는 뭐죠? y는 역시 2의 사인의 6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g는 2의 코사인의 6파이에 들어가야 할 i가 있고요. 2의 사인의 6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푸시면 이제, 자, 요 극형식으로 된 어떤 복소수를 일반 복소수 형식 직각좌표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요 2번 문제는 여러분께 직접 풀어보시고요. 풀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일러 공식이죠. 주어진 복소수 g가 극형식인 r세타로 표현될 때 이것을 직각좌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r은 그대로 상수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타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변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일러라는 사람이 어떠한 증명을 통해서 왼편에 있는 이 오일러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증명한 것이죠. 여기서는 어떠한 그 코사인 세타와 i 코사인 세타 요 복소수의 표현을 어떻게 정의도 할 수 있는가 하면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이 2이고요. 지수 상수 2이고요. 그리고 허수부가 담긴 세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일러가 증명했습니다. 자, 이 증명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의 성질을 보면, 자, 보시면 2의 i 세타와 2i 마이너스 i 세타의 특징을 보면 이 세타가, 자, 사인이나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자, 2의 마이너스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일러 공식입니다. 자, 그 기하학적인 표현은 아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고 하니 곱셈과 나눗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그 직각좌표 형태로 된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기는 아주 쉬웠죠. 실수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허수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해서 우리가 직각좌표 형태로 된 어떠한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아주 손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곱셈과 나눗셈은 좀 난해했습니다. 곱셈은 뭐 두 항을 서로 곱해서 정리했었고요. 나눗셈은 자, 켤레복소수를 이용해서 없애는 방식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극형식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은 일반 직각좌표로 된 복소수의 그 계산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G1과 G2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G1은 자 R1, 자 2의 I 세타 1이고요. 그것은 왼편에처럼 R1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1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G2를 표현할 수 있는데 곱셈은 가만히 보시면요. 자, R과 R2를 서로 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보시면 이게 지수끼리만 서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절대값끼리 요 빗변기 R끼리는 서로 그냥 곱하면 되고 또 위에서 보시면 세타끼리 어떻게 하죠? 세타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복소수의 곱셈은 자 절대값은 뭐하고요? 곱하고 편각은 더하면 쉽게 극형식에서의 곱셈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두 극형식으로 된 어떤 복소수가 주어지면 자 극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죠? 곱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절대값은 그냥 곱해주고요. 그리고 안에 편각은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허수부에 있는 이 편각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극형식으로 표현된 그 복소수의 곱셈입니다. 나눗셈은 자 절대값은 그냥 나눠주고요. 편각은 빼줍니다. 빼줌으로써 극형식으로 된 복소수의 나눗셈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쉽죠? 굉장히 복잡했던 직각좌표 형식에서 복소수의 곱셈이 그 나눗셈이 매우 어려웠지만 극형식으로 된 어떠한 복소수의 표현,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매우 단순하면서 쉽습니다. 이것이 극형식으로 된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복소수의 극형식은 복소수의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불편한데 왜냐하면 이것을 직각좌표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곱셈이나 나눗셈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냥 곱셈은 그 절대값끼리는 서로 곱해주고 편각은 더해주면 되고 또 나눗셈의 경우에는 절대값은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편각은 빼주면 되는 아주 쉬운 형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오일러라는 사람이 지수상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극형식으로 된 그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그 오일러의 공식에 의한 상수를 이용한 이 복소수의 표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복소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두 복소수 G1과 G2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3, 2의 i고 그리고 4분의 파이죠. 그리고 5, 2의 i, 3분의 파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개를 곱해서 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곱해볼까요? 그래서 3, 2의 i의 4분의 파이와 그리고 5의 2의 i의 3분의 파이를 각각을 자 곱하면은 자 안에 절대값은 서로 곱해주죠. 그래서 15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편각은 서로 더해주죠. 그러면 12분의 7파이가 될 겁니다.
이거를 제곱을 하면, 자, 제곱은 어떻게 되죠? 15의 제곱은, 자, 225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 2가 빠졌네요. 2의 i에, 자, 12의 2는 어떻게 되죠?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6분의 7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되는 것이 드무보아르 법칙인데요. 우리가 앞서 G는 자 R의 2의 I 세타라는 것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의 n제곱승을 볼까요? n제곱승이라 하면 자 G를 n번 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G가 R의 2의 I의 세타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G의 n번 곱한 것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R의 n승이 되는 것이고요. 지수상수는 그대로 들어가고,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 세타가 n번 곱해지는 것, 이것이 지금 G의 n을 자 지수상수를 이용한 복소수의 표현을 n승한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요 2의 i의 세타는 자, 오일러라는 사람이 정리를 잘 해놨죠. 그리고 코사인의 자 세타였고요. 그리고 i의 사인의 세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승이 되면 여기가 n승이 된다는 거, n번 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자 g의 n은 r의 n승에 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드무보아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자 G의 n은 R의 n승, 그리고 코사인 n의 세타, 그리고 I의 사인의 n의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G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G의 n은 n의 r승에, 그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의 세타의 n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요거 표현하고 요 표현 좀 다르죠. 그리고 앞에 이미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기를 자 G의 n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요 Rn과 요 Rn은 상쇄될 수 있고, 요 안에 있는 것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 드무보아르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드무보아르의 정리는 이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n승은 코사인의 세타를 n번 곱한 거, 그리고 i의 사인의 세타를 n번 곱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드무보아르의 정리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풀이를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무보아르 정리를 이용해서 n이 2인 경우를 전개해서 자, 사인의 2세타와 코사인의 2세타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 코사인의 2세타는 사각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리고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것은 여러분께서 삼각함수의 공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삼각함수에 있는 공식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해요? 드무보아르 공식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제곱을 전개를 하면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제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허수부와 실수부를 나눌 수 있죠. 허수부와 실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허수부이고 이 부분이 실수부이고 이 부분이 허수부이죠. 그리고 이것이 드무보아르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드무바르 정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의 n승은 뭐라고요? n승은 자 코사인 n의 세타 플러스 사인의 n의 세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얘와 같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코사인 n 세타 요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부분만 2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가만히 보면 지금 허수부와 두 개가 같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실수부하고 실수부끼리 같다는 것이고요. 허수부끼리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이 같다는 의미는 자, 실수부끼리 서로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사각함수인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 있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것과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수부의 사인 2세타는 자,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이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는 수의 체계, 실수의 체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집합이 뭐죠? 이게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실수였고요.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 안에 또 뭐가 있죠? 정수가 있고요. 또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러한 체계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이 체계마다 그 적용되는 오퍼레이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수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존재를 하죠. 복소수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에서 이렇게 사칙 연산을 적용하는 것과 복수에서 사칙 연산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실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기나 곱하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소수에서는 허수부를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죠. 복소수에서는 허수부를 처리하는 방법이 더하기 할 때는 허수부끼리 더하고 그리고 빼기 할 때는 허수부끼리 뺍니다. 그러나 곱하기 나누기는 좀 복잡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수상수를 이용한 복소수의 표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죠. R의 2는 그리고 I의 허수부 이렇게 세타.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지수상수를 이용한 어떠한 복소수의 표현인데 이걸 이용해서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매우 손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수의 체계는 이렇게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기나 나누기와 같은 오퍼레이터들, 그러니까 연산하는 방법이 체계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의 대수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지수나 절대값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배웠고요. 또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또 복소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이것을 극형식이나 또 이렇게 지수상수를 이용한 표현까지 다 공부를 했었고요. 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한 곱셈과 나눗셈이 일반적인 복소수의 표현에서의 곱셈과 나눗셈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드무부아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학함수의 아주 중요한 공식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자, 프로그램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과제, 세 번째 과제는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입력을 직각좌표 형식의 복소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i의 y 형식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입력은 그냥 x와 y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극좌표 형식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한 지수상수를 이용한 형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를 이용한 것은 r과 세타를 이용한 것이고요. 또 지수상수를 이용한 것은 r과 2의 i의 세타였죠. 그럼 우리가 직각좌표 형식의 복소수를 r과 세타를 구하면 쉽게 극좌표 형식이나 혹은 지수상수를 이용한 복소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틀라이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매틀라이프를 이용해서 드무바로 정리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자, 주어진 두 개의 왼편에 있는 요 함수를 여러분께서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시고요. 또 오른편에 있는 이것도 한번 똑같이 다른 그래프에서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서로 같은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인데요. 이때 n이나 세타는 여러분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시는 것은 결과물들을 포함한 그 파이썬 함수, 그 코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그래프가 포함된 그러한 그 주피터 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